쥐새끼 한 마리 안 남았다. 싱가포르의 야반도주. 밤 11시. 화려한 말이나 베이의 불빛이 쏟아지는 거리를 상상해보세요. 야근을 마치고 빌딩 숲을 빠져나온 한 직장인이 퀭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방금 입금된 월급이 스쳐 지나가듯 각종 공과금과 대출금 명목으로 무참히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길거리에 서서 허탈감에 빠집니다. 저 멀리 번쩍이는 초호화 호텔과 아스팔트를 질주하는 수억 원짜리 슈퍼카드를 보며 그는 조용히 묻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도시의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의 싱가포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2배가 넘는 이 엄청난 숫자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압도당하고 부러움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내림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접한 거대하고 화려한 숫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현상입니다. 8만 달러라는 화려한 다에 걸려 우리는 그 이면에 웅크린 비참한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야반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내 통장 잔고도 저절로 두둑해질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이제 그 멍청하고 순진한 환상에서 당장 깨어나셔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난이 구원받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호화로운 요트는 우아하게 위로 떠오르겠지만 맨몸으로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당신은 그저 더 빨리 숨이 막혀 죽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이 거대한 물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얄팍한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다른 누군가의 견고한 금고로 아주 조용히 흘러 들어갈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피와 땀을 가차없이 쥐어짜내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얼음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전 세계에 끔찍한 폭염이 닥치고 경제적 불안감이 엄습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시원하고 안전한 얼음집 안으로 피신하려 할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바로 그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자 얼음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위기와 전염병이 터지자 아시아의 엄청난 부자들이 앞다투어 짐을 싸서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낯선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거대한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법인세는 고작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불을 대물림할 때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 상속세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이곳은 세금의 공포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낙원인 셈이죠.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해일처럼 밀려들어 오면서 국가의 평균 소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이 평범한 시민들의 초라한 밥상 위로 떨어질 거라고 아직도 기대하십니까? 하루 14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면서 스스로를 국가를 지탱하는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세요. 거대 자본가들의 눈에 당신은 그저 그들의 화려한 파티에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묵묵히 빈 접시를 치우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네에 와서 빵을 사 먹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웅장하게 부풀려 놓고 그들만의 철옹성 안에서 매일 밤 샴페인을 터뜨릴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들과 엮일 일 없으니 조용히 내 작은 방에서 안분지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나요?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변명입니다. 당신의 그 조촐한 희망조차 무참히 짓밟히고 뼈대만 남게 되는 끔찍한 지옥이 바로 다음 장면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진짜 공포가 들이닥칠 차례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낸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계약 연장 통보서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당신은 이내 왈칵 식은 땀을 흘리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평범한 방 3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정확히 2배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월급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로 나앉지 않으려면 한 달 내내 뼈가 으스러져라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외부의 거대한 자본이 이 작은 섬나라의 한정된 집값을 미친 듯이 팽창시켜 버린 잔혹한 결과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인적인 월세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짐을 쌉니다. 도심에서 쫓겨나 점점 더 외곽으로, 점점 더 좁고 어두운 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처절한 생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자아 고갈이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정신력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벼랑 끝에 몰린 채 월세를 내기 위한 생존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결국 남은 희망마저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월급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통장을 찰나의 순간 동안 스쳐 지나가서 건물주의 뚱뚱한 지갑으로 직행하는 쓸쓸한 환승역일 뿐이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에서 기꺼이 자신의 피땀을 바치는 자발적 노예로 전락하셨습니다. 집 하나 지키기도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억울한데 설마 당신의 두 발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만큼은 공짜일 거라고 낭만적인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주말 오후,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자동차 매장 앞을 멍하니 서성이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평범한 세단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이내 무거운 고개를 푹 떨구고 맙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깊고 어두운 지하철역 계단으로 무기력하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갈 때 탈 평범한 소형차 한 대를 사려면 무려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동차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차를 살 수 있는 종이 쪼가리 권리증 하나를 얻는 데만 1억 원 가까운 돈을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토를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하는 완벽한 지하철망을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훌륭한 복지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뼛속까지 시린 계급 분류표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좁은 땅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제발 속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당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넘쳐나는 돈이 없는 자들은 함부로 지상으로 올라오지 말고 평생 어두운 땅속으로나 기어 다니라고. 눈부신 태양과 쾌적하고 매끄러운 도로는 오직억 단위의 돈을 휴지 조각처럼 쓸 수 있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자본의 크기로 잔인하게 재단되는 이 끔찍한 현실이 참담하고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면 속죄 눈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5초만 스스로에게 아주 가혹하고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달 당신의 텅 빈 통장 잔고를 멍하니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단돈 10,000원도 벌벌 떨며 눈물겹게 아껴 썼는데 내 피 같은 돈은 도대체 누가 다 훔쳐간 걸까? 내가 세상을 단단히 착각하고 무언가를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지금 당장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더 이상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무기력한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벗어나 당신의 썩어빠진 가난한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꿀 첫 번째 선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댓글을 남기고 스스로와 약속하세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변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이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이 사회가 어떻게 당신의 등 뒤에 치명적인 칼을 꽂고 있는지 그 잔혹한 민낯을 마저 폭로해드리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텅 빈 사무실,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는 곳에서 한 직장인이 책상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는 세금을 가장 성실하게 납부하며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는 훌륭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섬나라의 계급 구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세 개의 층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맨 위에는 세금을 피해서 도망쳐온 탐욕스러운 억만장자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좁디 좁은 기숙사에 몸을 구겨넣고 최저임금으로 도시의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 숨통이 조여오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부의 분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거시적인 숫자는 눈부시게 팽창하는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평범한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괴한 모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국가를 떠받치는 든든한 뼈대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죠. 하지만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자본주의의 거대한 기계 속에서 당신은 그저 아주 훌륭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위에 있는 포식자들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당신의 진액이 철저하게 쥐어짜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값싼 노동력과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며 스스로 임금을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결국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번 돈은 미친 듯이 치솟는 집세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사회가 당신을 남김없이 씹어삼키고 단물만 쏙 빼먹은 뒤 가차없이 뱉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 샌드위치 신세의 중산층이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 치는 와중에 바다 건너편에서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핏줄과도 같은 말라카 해협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 세계 엄청난 물동량이 이곳을 지나가며 이 작은 섬나라에 막대한 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배들이 기름을 넣고 화물을 내리는 동안 막대한 돈이 돌고 그 돈 냄새를 맡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라는 화려한 국가를 지탱해온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태국이 무려 4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대륙을 가로지르는 육상 운송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바다를 육지로 곧바로 연결해서 배들이 싱가포르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나흘이나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지름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름길이 완성되는 순간 싱가포르의 항구는 손님 하나 없이 텅 빈 휴게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항구에 배가 오지 않으면 돈줄이 마르고 돈이 마르면 엘리트 인재들은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결국 이 찬란한 부자 나라는 남의 땅에서 얄팍하게 통행료를 뜯어먹으며 연명하던 모래성 구조였던 겁니다. 경쟁자가 더 빠르고 저렴한 우회로를 뚫어버리는 순간 당신이 사무실에 앉아 10시간씩 야근하며 바친 충성은 대체 무슨 의미가 남게 될까요? 당신은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썩은 나뭇가지 위에 위태롭게 집을 짓고서 평화롭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그저 남의 나라 불행이라며 혀를 끌ጭ차고 넘기시려 합니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진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시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고 입술이 바싹 타들어 가실 겁니다. 자, 이제 스피커의 볼륨을 조금 높이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흘리는 그 비참한 피눈물을 동정할 여유 따위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가운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지친 얼굴을 똑똑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절대 살 수 없는 미쳐버린 서울의 아파트 가격. 결혼은 미친 짓이라며 스스로 대를 끊어버리고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위로를 구하는 청년들의 텅 빈 눈동자. 죽어라 노력해도 절대 부모의 재산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잔인한 양극화의 늪. 단어만 다를 뿐 이것은 정확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하는 지옥 같은 현실 아닙니까? 싱가포르의 끔찍한 오늘 모습은 10년 뒤
아니 불과 5년 뒤 한국 사회가 마주할 소름 끼치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맹목적으로 화려한 숫자만 쫓으며 덩치를 키워온 국가의 탐욕이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 뒤에서 중산층이 멸종해가는 이 끔찍한 비극이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목적지도 모른 채 브레이크가 고장난 유령 열차에 함께 타고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당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애초에 당신이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평생토록 빚의 굴레에 가두고 죽기 직전까지 노동력만 알뜰하게 착취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립된 기계입니다. 누군가 이미 밑동을 교묘하게 썰어놓은 썩은 사다리를 붙잡고 위로 올라가겠다고 아등바등 매달리는 짓을 당장 멈추세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세와 사치품에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낭비하며 거대 자본가의 배를 불려주는 멍청한 짓도 끝내야 합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도축장 앞에서 언제 내 목이 잘릴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꼬리를 흔들며 서 있는 양 떼들처럼 굴지 마십시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더러운 흐름을 꿰뚫어보고 당신 스스로를 지킬 생존 무기를 거머쥐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깊은 밤, 짐을 싸들고 피눈물을 흘리며 야반도주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무기력한 희생양으로 남아 평생을 징징거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뼈아픈 진실을 삼키고 자본주의의 룰을 조종하는 포식자로 거듭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지갑을 매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또 다른 끔찍하고 거대한 사회적 환상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겨 드릴 테니까요. 당신이 이 지독한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그날 다시 뵙겠습니다.